자, 이제 뭘 구해볼 거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때 x의 평균과 x의 분산과 x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그냥 쓰지 마. 자, 만약에 이놈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작성하면 되냐? 표를 작성하시면 되죠. 그래서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이렇게 3이라서 그냥 봐봐.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맞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확률은 뭐야? 3분의 1이야 2야. 2가 몇 번? 3번. 왜? 3번의 시행 중에 0번 성공했으니까 3번 실패했지. 그래서 실패 확률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3. 그리고 여기는 3C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2승. 여기는 3C2 곱하기 3분의 2의 2승 3분의 2. 3분의 1의 2승 3분의 2의 1승. 여기는 3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균을 구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확률과 확률 변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데,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평균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죠. 지금 시행 횟수가 3번이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50번이었다면, 100번이었다면, 200번이었다면, 평균을 어느 세월에 다 구하니? 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행횟수 내가 3번으로 잡아서 망정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표를 작성하는 건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공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얘들아, 3번 던져도 돼. 3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어. 몇 번 정도 성공할 것 같니? 너희는 성공에 대한 기대가 3번 중에 성공 확률이 3분의 1. 그럼 3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평균은 1이지 않을까요? 그 3번 중에 한 번 정도 성공한다는 얘기잖아. 3분의 1이. 이 2라면 3번 중에 2번 정도 성공한다는 얘기잖아. 성공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이 둘이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MP. 간단하죠? MP.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두 숫자를 곱하시면 평균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매우 복잡한 결과의 산물이거든. 얘가 어떻게 구해지는 게 맞냐? 원래는 x라는 확률 변수와 그거에 대응되고 있는 확률을 곱한 걸 전부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더하는 거 시그마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내가 평균을 시그마로 표현했었는데 좀 되게 싫어하긴 했지만 어쨌든 얘는 이 계산의 결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라는 확률 변수와 얘에 대응되고 있는 x가 k의 확률을 곱하신 걸 전부 다 더한 거다. 근데 이 확률이 뭔지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k는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얘들아, 얘 의미는 n번 시행했는데 k번 성공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n개의 시행 중에 k개의 성공이 들어갈 자리 n, c, k 곱하기 p의 k제곱
1-p에 n-k제곱. 이걸 전부 다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np다. 그런 계산 결과를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항 정리로 증명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거 하려면 내 생각에 한 명, 두 명 정도 살아남으실 것 같아서 거의 죽으실 것 같아서 사실 한두 명 살아남아도 기적 전부 다 죽어버릴 것 같아서 이항 정리로 증명하는 건 제가 기말고사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공식으로 외웁시다. NP. 근데 와 같죠? 그냥 곱하시면 된다.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그냥 시행횟수랑 성공 확률을 곱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식으로 쉽게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NP에다가 1-P를 곱하시면 됩니다. 1-P 뭐야? P가 성공 확률이라고 한다면 1-P는 실패 확률. 그래서 그냥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을 곱하시면 분산이 돼요. 신기하죠? 얘도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시는 게 맞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데 평균은 NP니까 뭐 제곱의 평균 정도만 우리가 증명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냥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x 제곱으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놈이 지금 모시기가 된다는 걸 증명하시면 되는데 얘는 진짜 도저히 너무 복잡해서 안 할 거고 그냥 평균 정도는 나중에 해줄게요. 그리고 표준표준은 어떻게 구해? 얘는 루트 분산이니까 얘는 그냥 루트 np 1-p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사실 세 개 아니죠. 두 개긴 하죠. 평균과 분산 구하는 방법은 공식화해서 좀 암기를 합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근데 얘가 평균을 뜻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가 평균이야, 평균. 확률 변수랑 그거에 대응되고 있는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한 걸 싹 다 더한 거니까 얘가 이제 평균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 이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미지, 얘에 대한 이미지,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는 놈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63번 시행했고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63번 시행했대. 그럼 63번 중에 몇 번 정도 성공할 것 같아? 어떻게 곱하면 21번 정도 성공하겠다는 기대값이 있죠. 그냥 NP. 그리고 곱하시면 된다. 그리고 분산은 내가 방금 21 구한 이 NP에다가 Q 실패 확률 1-P 3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그제는 14. 표준 편차는 루트 14. 가는 7번, 8번 해보실래요? 연습 한번 해보자. 해보셨나요?
자, 150번 시행했대. 성공 확률은 5분의 1에. 얘들아 이걸 표로 작성한다 치면 진짜 죽어난다. x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150까지 151개가 있고요. 걔에 대해 대응되는 확률들을 다 쓰신 다음에 다 쓰는데도 내 생각엔 1시간이 걸리고 그걸 다 곱한 다음에 곱하는 데만 해도 내 생각에 2시간이 걸리고 그걸 더한다라고 하면 한 24시간 정도 걸려요. 평균 구하는 데만 하루가 훌쩍 간다. 하지만 이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17배 몇? 60 딸깍. 분산은 방금 구한 60에다가 실패 확률을 곱해. 5분 4. 매우 쉽죠. 36. 분산 구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겠다. 그렇게 하려면. 네. 루트 36 6이 잡았죠. 평균은 128번 중에 4분의 3이니까 곱하시면 32여서 96. 분산은 4분의 1을 곱하시면 되죠. 실패하면 24. 표준 분산은 루트 24, 루트 6. 가능하죠? 자, 9번 해볼까요?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다. 10번 시행했고 성공 확률은 p다 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기대값이 4래요.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같이 해봅시다. 일단 p를 구할까요? x에 대한 기대값 x 어떻게 구해? 10p 그치? mp이니까 10p가 4다. 따라서 p는 5분의 2. 10번 중에 5분의 2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분의 4가 되니 아 얘는 4번 정도 10번 중에 4번 성공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지? 자 그리고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분산 어떻게 구해? MP 1마 P 근데 MP는 4고 1마 P는 5분의 3이니까 5분의 12 이게 분산 아니니? 근데 분산 구할 때 우리 원래 어떻게 구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했지.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궁금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놈이니까 사실상 제곱의 평균은 누구랑 누구를 더하시면 되냐? 분산과 평균의 제곱을 더하시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랑 평균의 제곱을 더하시면 돼요. 왜? 분산이 얘에서 뺀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구할값 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5분의 12 평균의 제곱이 지금 16 5분의 80, 5분의 92 괜찮니?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10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일단 n번 시행했는데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네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둘이 곱하면 되죠. np 그래서 3분의 n. 그리고 분산 어떻게 구해요? 방금 구한 3분의 n에다가 실패 확률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9분의 2n.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누구랑 누구 더하자? 분산이랑 평균의 제곱을 더하자. 그래서 이 분산과 평균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는데 분산은 9분의 2n이고 평균의 제곱은 9분의 n제곱이 되겠지. 이 둘이 더한 게 40. n에가는 2차원 공식. 9 곱해서 우리가 해결하시면 되겠죠. n제곱 빼기 플러스 2n 마이너스 360 는 0. 인수분해 보수 80. 그래서 n은 실행 횟수니까 당연히 양수값만 가질 수 있어서 n은 18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것 토대로 뭐 구하시면 되냐? 지금 x의 분산 구할 수 있죠? 얘가 18이 되면 4가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는 루트 4니까 2가 되겠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2의 표준 편차는 3이 영향을 끼치니 마이너스가 영향을 끼치니 3이 영향을 끼치죠. 지금 변수의 값을 마이너스 이만큼 작게 하는 건 전혀 무관하니까 표준 편차하고 3만 절대값 씌워서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 이승님은 6 구하시면 되죠. 됐어요? 좋습니다. 이항 분포 끝. 자, 얘들아, 이항 분포는 우리가 배운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딱딱 끊어지는 값이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스르륵 이어지는 값인데 이항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는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거야. 왜? 개수니까. 표로 작성했잖아 우리. 1개, 2개, 3개, 4개 뭐 0개 0번 성공한다, 2번 성공한다, 3번 성공한다. 그러니까 번 우리 개수를 셌잖아. 왜? 이산적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아주 특정한 상황을 꼭 집어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상황인 거니까. 자, 오늘 나랑 할 건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이제 확률 변수의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특정 상황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냐?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얘들아 표로 작성할 수 있니? 못해요. 그러니까 작성한다 쳐도 평생 걸려요. 왜? 1 다음 숫자는 1과 2 사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1 다음 숫자는 1.0000001 그 다음은 2 사실 이것도 억지야. 그거보다 사실 더 나아가는 그런 뭐 있잖아. 사실상 표를 작성할 수가 없다고.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확률값을 구했어? 그래프를 통해서 확률값을 구했죠. 그래프에서 이제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했던 거 기억나요? 얼마 전에 했죠. 그래서 이제 이놈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뭐라 쓰냐? 정규, normal, distribution 입니다. normal 무슨 뜻? 평범한, 평범한 분포다. 진짜로 평범한 분포. 그러니까 아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분포가 정규 분포다. 정말 흔한 분포다. 그걸 누가 발견했냐? 뭐야 이거? 가우스. 가우스 분포라고 해요 원래. 대학교에서는 가우스 분포라고 배우거든. 근데 이제 너희는 고등과정에서 가우스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가우스만 나와도 이제 몸소리를 치면서, 가우스 기호도 있죠. 가우스만 봐도 이제 좀 몸소리 치셔서 그건 여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우스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가우스 분포요. 자, 그러면 뭐가 이제 정규 분포냐, 뭐가 흔히 얘기하는 분포냐,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견이 되는 분포냐, 여러분도 충분히 그래프의 모양을 예측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키에 대한 평균을 조사해 봤는데, 이거 그냥 봐봐요. 여자 키가 너희 몇 살이야? 고2 18살. 평균이 나는 몇이니? 요즘 몇이야? 163? 왜 한숨 쉬어? 평균보다 낫다 한숨 쉬지 말고, 평균 낮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얘기해봐. 165? 는 아니래. 4? 아, 자꾸 낮추지 말고. 3? 아니야? 5? 5래. 5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분포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평균이 165니까 분포는 이렇게 되겠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180 라인, 150 라인. 이거 해석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65인 학생보다 180인 학생이 더 많다는 뜻이야. 여기가 지금 그래프가 더 위에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 지금 범위를 측정해봤을 때 여기의 넓이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분포를 보면 너희가 느끼는 건 뭐야? 180인 학생이 가장 많고 150인 학생이 가장 많아서 평균이 기가 막히게 165가 됐구나. 실제 이런 분포를 띄니? 키에 대한 분포가 이래? 아니지. 키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165라고 한다면 어느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학생이 많나, 우리가 따져보면 다들 거의 165 사이야. 그러니까 160에서 170 언저리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에 밀집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매우 기이한 형상이잖아. 얘가 노멀하니? 아니야. 업노멀해. 맞나? 업노멀인가? 업노멀 맞나? 기이한, 그 비상한 맞잖아. 얘는 노멀한 분포가 아니라고. 노멀한 분포는 뭐겠어? 평균이 165면 165인 학생이 가장 많아.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런 모양을 정규 분포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건 그냥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띄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지금 보면 165에 가장 밀집이 되어 있고, 이게 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학생들의 수가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드리면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하는 변곡점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다시 위로 볼록하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죠. 변곡점이 두 개 존재하는. x는 m에 대해 대칭하고 있는 그래프를 띈다. 그래서 x는 m에 대해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밀집하게 그리시면 된다. 이 모양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종 이렇게 땡강하는 종. 근데 난 별로야. 종 모양처럼 느껴지진 않았고 항상. 난 이거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 그 어린 남자. 아니. 그치.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105.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종 모양이라고 가르치니까 우리 어린 왕자의 코끼리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린 왕자의 코끼리 모양. 어린 왕자에 나오는 뱀이 삼킨 코끼리 모양. 아니지. 뱀을 삼킨 코끼리 모양.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종 모양을 갖게 되는데 자, x는 m에 대해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치? 직선 x는 m에 대해 대칭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최대값을 갖냐?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 x는 m에서 최대값.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전체 넓이를 구해 보셨을 때 전체 넓이가 뭐가 되냐? 1이 돼요. 전체 넓이는 1이야. 그리고 지금 이건 x축인데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 존재해야 되고요. 요놈은 이렇게 쭉 가면 x축이랑 절대 안 만나요. 가까이는 가는데 안 만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세요.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놈에 대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내가 저거만 드릴게요.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일은 전혀 없고요. 이거를 외울 일도 전혀 없고요. 사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 좀 오바고. 저는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드리면 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안 써도 돼요. 2는 혹시 알고 있나? 자연상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파이 무리수랑 같은 애예요. 무리수. 그래서 2에 마이너스 뭐였지?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이걸 이제 가우스 씨가 발견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발견을 해내셨냐?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했더니 1이 나온 거야. 그리고 m에 대해 대칭하고 있고, 그 변곡점 딱 두 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델을 찾아내신 거죠, 사실. 함수를 모델링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천재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이걸 여러분이 볼 일은 고등수학에서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살짝 관찰만 하면, 그러니까 살짝 감상만 하면 이거 보이지, 이거. x-m의 제곱. 마이너스도 보이지. 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m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위로 볼록한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m에 대해서 위로 볼록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m에 대해서 그래서 대칭이구나.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 m은 지금 평균이지. 평균을 m이라고 해요. 평균 기준으로 꼭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리고 시그마 뭐야? 표준 편차. 이 시그마 얘 소문자 시그마잖아. 스탠다드 디베이션.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두 가지 놈한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그래프는 딱 두 가지 놈한테 영향을 받는다. 누구랑 누구?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둘의 역할은 살짝 다르거든. 그 얘기를 한 번만 할게요. 자, x라는 놈이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렇게 씁니다. x는 따른다. n normal 정규분포를 누구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에 영향을 받는.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다, 분산에 영향을 받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평균의 역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균의 역할. 평균의 역할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키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이 170이래요.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170의 밀접화 비율. 제 17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 모양을 그리시면 되고요. 여자 키를 재봤더니 평균이 160이래요. 그러면 16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변한다. 그냥 축이 변하는 거야 사실상. 정규분포는 누가 축이야? 평균이 축이야,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변화하면 축이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평균의 역할은 뭐냐? 축의 위치다. 이차함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x-m의 제곱 있잖아. 이차함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고정이다, 1로 고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높낮이는 바뀌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대칭하고 있으니까 이 교점도 구할 수 있다. 이 교점 어떻게 되게? 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160과 170 딱 사이에 있는 165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 교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시그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표준 편차의 역할, 분산의 역할. 자, 예를 들어 평균은 고정이야. 평균은 n으로 고정이라고 해볼게요. 얘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해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2인 그래프를 그린다. 표준 편차가 2면 평균에서 떨어진 놈이 많니? 밀집된 놈이 많니? 1에 비해 2는 더 크잖아. 편차가 큰 거잖아. 평균에서 떨어진 놈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럼 평균에 밀집할까? 좀 더 퍼져 있을까? 퍼져 있지 않겠어? 편차가 크니까.
그럼 밀집되지 않고 퍼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야야야.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게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준 편차가 0.5야. 그럼 편차가 좁아졌지. 편차가 작아졌지. 그럼 평균에 훨씬 밀집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에 훨씬 밀집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밀집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축은 안 바뀌신 상태에서 평균이 고정되어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평균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는 퍼져요. 그러니까 완만해지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뾰족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은근히 헷갈려. 맨날 그래프를 볼 때마다 밀집되어 있네. 밀집되어 있으니까 편차는 작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뾰족하니까 밀집하니까 편차 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은근히. 나도 은근히 가끔씩 헷갈리거든. 근데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최대값이 누가 가장 커? 편차가 가장 작은 놈이 최대값이 크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클수록 편차는 작아. 그러니까 비례해 반비례해.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최대값과 표준 편차는 반비례한다. 이 그래프 내에서 최대값과 표준 편차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최대값이랑 시그마는 반비례합니다. 이러면 은근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 최대값 가장 큰 놈이 표준 편차 가장 작은 놈, 밀집한 놈. 얘가 가장 표준 편차가 큰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1번, 12번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 얘들아. 이거 들어볼까? 얘는 무조건 2분의 1 0.5예요. 왜? n 이상 1 확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의 넓이 구하는 얘기지. 맞지? 근데 얘의 넓이는 사실 전체 넓이의 반띵 아니야? 왜? m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0.5. 반대편도 무조건 0.5. 그래서 여러분은 확률을 구할 때 그냥 대칭성 가지고 구하는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넓이로 구하는 게 맞지. 근데 너희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아까 내가 지운 그 fx 확률 밀도함수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적분해야 돼.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야 돼. 그건 저도 못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없어요. 컴퓨터나 가능한 일이야. 컴퓨터나 가능한 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은 넓이를 구할 때 그 적분을 통해서 구할 일은 없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표를 가지고 오늘도 표를 가지고 조금 하는 것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걸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 보통 표 이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렵죠. 처음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도 실제 나오는 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자, 일단은 11번 평균이 8이고 분산이 4라고 했을 때,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평균과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엔간에선 얘는 분산이어서 그냥 분산 4를 쓴다기보단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8이고 분산이 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표기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평균이 3이고 분산이 9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따른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다. 그냥 이게 갑자기 평균 분산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냅다 정규분포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리고 정규분포는 웬만해서는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문제에 무조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에 대해 그냥 예측하실 필요, 뭐 추측하실 필요, 판단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문제에 무조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3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13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 항상.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규분포는 그릴 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느낌. 변곡점 2개. 자, 기억! 그래프는 x는 m에 대한 대칭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맞죠? 전체 넓이는 1이니까 확률 밀도함수여서 디귿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은 일정한데 만약에 시그마가 크다면 옆으로 좁아지냐?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편차가 크니까 평균과 멀어진다라는 뜻이죠. 평균과 멀어지니까 오히려 퍼지겠죠. 좁아지지 않고. 그래서 더 퍼지는 모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시그마가 크니까 최대값이 작겠다. 최대값이 작으니까 좀 더 밑으로 이렇게 퍼지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죠? 리얼 그래서 틀렸고 m일 때 최대다. m일 때 최대 맞지? 넣어봅시다. 14번 해보시고요.
해보셨나요? 해볼까요? 자, 일단 기억 x1이 x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지금 x1 이상의 확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넓이 몇이야? 무조건 그치 2분의 1 0.5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 무조건 0.5고요. 그리고 확률을 여기서 얘기할 때 보통 표에 소수로 많이 얘기하거든. 그래서 웬만해선 여기서도 이제 소수로 좀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 자체는 소수. 2분의 1도 맞지만. 자, 그래서 얘는 0.5고. 자, 지금 이 x2라는 확률 변수가 x2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지금 이놈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0.5겠죠? 그래서 둘 다 0.5니까 확률이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 니은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얘를 봤을 때 x1의 평균은 축이 x1이니까 여기가 평균이죠. 그리고 얘 축을 보시면 x2가 평균이죠. 그래서 지금 x1과 x2를 비교하는 거야. 스몰 x1, 스몰 x2. 근데 왼쪽에 있는 놈이 더 작지? 일반. 디귿 분산, 표준 편차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대값이 더 작은 애가 누구야? x1. 그럼 표준 편차는 얘가 오히려 더 크겠죠. 최대값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얘가 더 크다. 이게 퍼져 있는 거잖아. 편차가 커서 퍼져 있잖아. 요독하잖아. 리을은 자, 이건 x1의 평균 누구였어? x1. x2의 평균 누구였어? x2.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의 함수값. x1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이제 x1에서의 함수값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x2에서의 함수값.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다. 이해되니? 자. 밑에 있는 문제 15, 16, 17 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과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자, 확률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균에서 시그마를 더한 것까지의 평균은 a라고 하고 평균에서 이 시그마를 더한 것까지의 넓이는 확률은 b라고 하자. 자, 여기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정규분포의 사실 꽃입니다. 꽃.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정규분포를 그려보세요. 항상 안 그리면 문제라 못 풉니다. 와씨, 못 이렇게 먹고 있어. 정규분포 잘 그렸는데 간만에 그려가지고 느낌 있다. 아니잖아. 자, 일단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셔야 되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m에서 시그마만큼 떨어진 그리고 m에서 시그마만큼 떨어진 요놈의 넓이를 구해라. 이 얘기 아니야? 일단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넓이가 지금 a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도 당연히 a겠죠. 그럼 얘는 2a 이렇게 보면 되겠지. 따라하니?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0.3413 정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 자, 요놈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그치 0.5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5 마이너스 a다. 왜? 이 둘의 합이 0.5니까. 그래서 여기는 0.5 마이너스 a. 그리고 x가 n-2 시그마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다. n-2 시그마니까 지금 평균 기준으로 뭐 n-2 시그마 이상이라 했으므로 지금 요 넓이를 전부 다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 뭐가 나와 있어?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그러면 2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칭성 이루도록 여기 이제 n 플러스 2 시그마를 표시할 수 있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다? b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들아 요만큼이 마찬가지로 b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b 반띵은 0.5 그래서 0.5 플러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알 수 있니? 집에 가고 싶어? 18번 하나만 풀면 안 되니? 표 이용해서 푸는 거 딱 하나만 하고 갑시다. 맞잖아요. 5.3413 n 플러스 자,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정규분포가 평균이 60을 기준으로 대칭하고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했냐? 57부터 66까지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일단 66은 평균에서 몇 시그마 떨어졌어? 2 시그마 떨어졌죠. 왜냐면 시그마가 3이니까. 그래서 2 시그마 떨어졌지. 문제에서 평균에서 평균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 넓이가 몇으로 표기가 되어 있냐? 0.477이 맞지? 표를 보시면 돼요. 표를. m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지금 여기가 지금 0.477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57 같은 경우엔 n 마이너스 시그마죠. 시그마가 3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를 알려줬는데 사실 n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n까지나 n 플러스 시그마까지나 넓이는 똑같겠지. m에 대한 대칭이어서. 그러면 요 놈의 넓이는 0.3413 맞지?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의 넓이를 뭐해? 더하시면 되겠지. 더하시면 더 들어가. 4개나 되고 8, 1, 0.8 이렇게 된다. 나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숙제 시간 갖고 왔다. 감사합니다.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신가요?
숙제 많이 안 했네요. (400번까지) 400번까지이고요. 400번까지입니다. 네. 여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화목 일반은 이잖아요. 표준화까지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을 더 들어야 될 거야. 그래서 원기 쌤한테 영상 받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들으면 돼요. 5분도 아닐 거예요. 한 3분 정도 설명도 하셨어요. 그 부분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